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엑셀의 논리 함수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리 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알아야 될 개념들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생활에서는 우리 십진수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십진수를 많이 쓰는 이유가 우리가 손가락도 10개, 발가락도 10개이기 때문에 사람이 세알리기 가장 편한 숫자가 10개이기 때문에 십진수를 많이 쓴다고 하던데,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 이진수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이진수는 0과 1로 구성이 되어 있죠. 십진수는 0부터 9까지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이진수 같은 경우는 0과 1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이진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컴퓨터의 경우는 전기 신호로 구성이 되었죠. 전기 신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밖에 사실 구분을 못합니다. 뭐냐면은 꺼져 있거나 켜져 있거나, 우리 스위치를 생각하면 좋죠. 그래서 끄거나 켜는 것. 그래서 우리 0과 1 하면 이 두 가지를 매칭시킬 수 있는 이진수가 가장 적합한 수기 때문에 이 컴퓨터에서는 이진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에서 이진수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전기가 꺼졌을 때 0, 그리고 켜졌을 때 1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 논리에 대한 부분도 이것과 매칭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논리에 대한 논리 함수에 대한 것을 학습을 하는 시간이니까 같이 매칭을 시켜보면은 논리의 0에 해당되는, 이진수의 0에 오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false, 그리고 1에 해당되는 것이 true입니다. 이 false 같은 경우는 한국말로 하면은 거짓에 해당될 것 같고요. 그리고 true 같은 경우는 참에 대한, 맞다, 틀리다, 이런 두 가지랑 매칭을 좀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진수를 쓰고 있고 전기 신호를 쓰기 때문에 이진수를 쓰고 있고, 우리가 오늘 배울 논리 함수에 있어서 이 이진수의 false와 true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머리에 두고 본 교육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그 엑셀의 논리 함수는 이 if라는 함수입니다. if라는 함수. if라는 함수는 총 3가지 인자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인자는 조건을 입력을 하는 인자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인자는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것에서 참일 경우에 이제 참에 대한 실행을 맞는 부분이 되겠고요. 세 번째 인자는 거짓일 경우에 실행을 하는 인자가 되겠습니다. 즉, 이 첫 번째에 있는 조건에 참일 경우는 참이 실행이 되고요. 거짓일 경우는 거짓이 실행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제를 좀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if문에 예를 들면 조건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두 가지 조건은 여러 가지 복잡하게 넣을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조건은 두 가지의 결과로 나오겠죠. 아까 위에서 봤던 논리의 참이냐 거짓이냐. 그러면은 이 논리에 예를 들면은 true 값을 저희가 넣는다고 하면은 무엇이 실행이 될까요? 그렇죠. 첫 번째, 이 참이 실행되는 여기에 있는 부분에 이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 실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실행이 안 되니까 점점점 실행이 안 됐다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첫 번째 조건이 false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구문이 실행이 안 되고 두 번째 구문이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 true하고 false는 위에서 봤듯이 이진수로 치면은 이 true 같은 경우는 1에 해당이 되고요. 그죠? 1에 해당이 되고 false 같은 경우는 0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옆에 엑셀 파일이 있으니까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는 입력을 하고 if 제가 첫 번째부터 true라고 하고, true일 때는 99를 입력을 하고 false일 때는 11을 입력을 해라 라고 하면은, 자, 이 첫 번째 조건이 이제 true죠. true면은 이 첫 번째 조건에 따라서 실행이 되는 거는
이제 이 두 번째 참일 경우에 실행이 되는 이 99가 결과로 나오겠죠. 99가 결과로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이 첫 번째의 부분을 제가 0으로 입력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참이 아니라 거짓에 해당되는 이 부분의 값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1이냐 0이냐를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더 복잡하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5, 4. 자, 이렇게 제가 이 조건문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건문에 해당되는 게 이제 두 개가 있을 텐데요. 자, 5는 4보다 크기 때문에 이 값은 true에 해당이 되죠. true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true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이 값은 true고, 그죠? true이기 때문에 무엇이 실행이 될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구문이 실행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로 if문을 넣고 1은 3하고 같다 라는 구문을 넣었을 때, 자, 이 부분은 지금 true입니까? false입니까? 네, 1은 3하고 같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false 값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구문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if문에 대한 간략한 그 설명을 좀 드렸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이 if문을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래 값 1에 있는 여기가 값 1에 해당되는 거죠. 값 1에 값이 있을 경우에는 동그라미를 하고 비어 있을 경우에는 x표를 표시하는 수식을 작성하시오. 예를 들면 여기는 값이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됐고요. 여기는 값이 없기 때문에 x 표시가 됐죠. 이거를 뭐 한 10줄이라면 제가 그냥 여기다가 O 표시하고 X 표시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이 줄이 아주 많다면은 그걸 제가 일일이 입력을 하기가 되게 귀찮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수식을 작성하는 겁니다. 자, if문 아까 우리 배웠던 if문의 첫 번째가 이제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 조건을 뭐라고 넣을까요? 이 B7 일단 얘 열의 왼쪽에 있는 이 첫 번째 값이 자, 이 수식은 뭐냐면 B7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을 경우, 그러니까 즉 비어 있을 경우에는 비어 있을 경우에 참이 되면은 뭐를 표시하죠? 비어 있을 때는 x를 표시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저희가 땡땡하고 x를 표시하고, 자, B7 바로 여기 B7 이 열이 비어 있지 않을 경우, 비어 있지 않다는 말은 값이 있단 말이죠. 이때는 네, 5를 표시해라 라고 하고 갈로를 하면 엔터를 치면은, 자, 이 수식이 B7의 값 B7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즉 이 말은 비어 있을 때는 x를 표시하고 비어 있지 않을 경우는 5를 표시하라, 이런 수식이 되고요. 왼쪽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5가 표시가 됐고요. 쭉 내려서 한번 이 수식을 복사해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값이 비어 있기 때문에 x가 표시되는 이제 답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값 1과 값 2를 비교해서 같으면 같다, 틀리면 틀리다 라는 수식을 작성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즉 이렇게 같으면은 같다, 틀리면은 틀리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이 수식은 아까 앞에서 1번 문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if문을 써주시고 이제 조건을 걸어야겠죠. 조건에 이 두 개가 같냐 틀리냐를 조건에 걸면 되죠. 그러면 B7 여기 클릭을 해주시고요. B7이 C7과 같다를 일단 기본적인 우리가 그 조건에 걸어주고요. 같다면은 뭘 표시하라고 했습니까? 같다를 표시해주고 틀리면은 틀리다 라고 표시해주면은 되는 거죠. 같으니까 같다고 나오고요. 쭉 당겨서 보면은 틀리면은 틀리다, 이렇게 다 같고 틀리다 이렇게 나오는 수식을 쉽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문제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은 좀 당겨서 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아래 설문응답 결과가 있는데 동영상이라는 단어를 찾은 경우
있다라고 표시하는 수식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if문과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find라고 하는 함수를 함께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 if문을 쓰기에 앞서서 find라는 함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find라는 함수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지만은 문자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문자열을 지정된 부분에서 찾으면은 그 문자가 포함된 단어의 위치를 첫 번째 열부터 단어의 위치를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동영상이라는 단어를 여기 B6에서 찾는데요. 첫 번째 줄부터 찾겠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이라는 단어가 여기는 없으니까 당연히 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찾지 못했다는 에러가 나오겠죠. 자, 에러가 나오는데, 자, 밑에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자, 여기는 첫 번째에 동영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영상의 첫 번째 열인 1이 반환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앞에 두 글자가 더 있으면 이게 3으로 바뀌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동영상이라는 단어가 찾아주는 첫 번째 열을 찾아주는 함수가 이 find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find 함수, 제가 여기다가 이걸 좀 표시하겠습니다. 자, 옆에 이 find 함수를 썼는데, 이 find 함수와 if문 함수를 함께 쓰는 겁니다. 자, if 갈로 열고, 일단은 에러 처리를 안 하고 한번 제가 써볼게요. find 조건에 이 find 함수를 함께 쓰는 거죠. find 동영상 찾아서 B6열의 첫 번째부터 찾아라 라고 해서 찾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있다. 그죠? 없으면은 없다.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에러 값이 나왔죠. 자, 왜 이 에러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if문을 쓰고 요 안에 find문을 썼죠. find문. 이 find문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요 옆에 쓴 거죠. 이 find문을 쓰고 나서 이 처리를 하고 나서 이 값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샵 value 느낌표. 요 말은 값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if문의 조건에 들어가는 요 문장이 실행되고 나면은 요 그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고, 이 에러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오면서 이 조건에는 뭐만 들어갑니까? 참 또는 거짓만 들어가죠. 참은 1이고 거짓은 0이죠. 그런데 이 if문 안에 조건에 value 값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함수가 동작을 안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게 is error. 에러가 있다면은 없는 거죠. 지금 에러가 났다는 거는 못 찾았기 때문에 에러가 난 거죠. 그래서 없다. 그리고 에러가 안 났다면은 이게 에러가 안 났다면은 찾은 거죠. 그래서 있다. 이렇게 하면은 없다 하다가 찾았기 때문에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if문과 그리고 find 그리고 isError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찾는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